늦은 봄날의 약속.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공원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곳은 30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벤치 하나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올해 72살이 된 박영수 할아버지입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살아오신 영수 할아버지는 5년 전 사랑하는 아내 미순 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매일 오후 3시 영수 할아버지는 이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청년, 점심시간에 급히 지나가는 직장인들. 모든 풍경이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미순아, 오늘도 이렇게 왔구나. 너 없는 집은 너무 쓸쓸해. 그래도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아.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50년 전 신혼 시절 이 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젊은 날의 미순 할머니가 수줍게 웃고 있고 옆에서 영수 할아버지가 행복한 표정으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 혼자 남겨질 줄은. 5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어.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옆 벤치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할머니 한 분이 작은 보자기를 무릎에 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벤치에 앉아도 될까요? 영수 할아버지 당황스럽게. 아,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할머니의 이름은 김미경, 올해 68세입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어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평생을 간호사로 일하며 남을 돌보는 일에 익숙했던 미경. 할머니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은 낯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미경 할머니, 날씨가 참 좋네요. 벚꽃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영수 할아버지, 그러게요. 매년 보는 벚꽃인데 올해는 유독 예쁘게 느껴지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벚꽃잎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미경 할머니, 혹시 매일 이곳에 오시나요? 영수 할아버지, 네, 거의 매일이요. 할 일도 없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할머니는요? 미경 할머니, 저도 비슷해요. 오늘 처음 이 공원에 왔는데 참 평화로운 곳이네요. 그날 이후 미경 할머니도 매일 이 공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 할아버지,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미경 할머니 웃으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병원에 갔다 오느라 늦었어요. 정기검진이에요. 영수 할아버지, 건강관리 잘하셔야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본이니까요. 조금씩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이야기를, 미경 할머니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보낸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할머니도 평생 남을 돌보는 일을 하셨군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미경 할머니, 선생님도 마찬가지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미래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보람 있으셨을까요?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먼저 떠나간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 후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공원에 나왔지만 미경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혼잣말로, 역시 비가 와서 안 오셨구나. 그럼 그렇지. 그런데 잠시 후 빗속으로 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오는 미경 할머니였습니다. 미경 할머니 숨을 헐떡이며 죄송해요. 늦었어요. 비가 와서 망설였는데. 영수 할아버지 놀라면서 어머, 이런 날씨에 왜 오셨어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미경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까 봐서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제 우산으로 함께 들어가요. 비 그칠 때까지 정자에서 기다려요. 발소리와 우산 펼치는 소리가 두 사람의 귓전을 우렸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한쪽의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평소보다 더 가까이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미경 할머니, 할아버지, 저 요즘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상하죠? 영수 할아버지,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나왔는데 이제는. 영수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아직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경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부인분, 많이 그리우시죠? 영수 할아버지 조용히. 매일이요. 50년을 함께 했는데 5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미경 할머니,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영수 할아버지, 어떤 생각이요? 미경 할머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잊고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자 안의 두 사람에게는 빗소리마저도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나섰습니다. 헤어지는 시간이 아쉬워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할머니, 내일도 오실 거죠? 미경 할머니 미소 지으며 물론이에요. 할아버지는요? 영수 할아버지, 저도 매일 3시에 그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의 만남을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미경 할머니 역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3주 후,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자식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혼자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요즘 가끔 무서워요. 이대로 혼자 늙어가다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은 채 사라질까봐. 미경 할머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먼저 가고. 영수 할아버지,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할머니를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럽고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경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경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점심을 준비해 왔어요. 함께 드실래요? 영수 할아버지 감동하며 이런, 번거롭게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겼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미경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경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약 챙겨 먹기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할머니,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미경 할머니,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영수 할아버지, 우리 이렇게 매일 만나는 것 괜찮은 걸까요? 남편분과 부인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영수 할아버지의 질문에 미경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경 할머니 천천히,
제 남편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경아, 나보다 오래 살아서 행복하게 지내거라. 라고요. 영수 할아버지, 우리 미순 씨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영수 씨, 당신 혼자 너무 외롭게 지내지 마. 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죄책감 대신 배우자들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수 할아버지는 미순 할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미순아, 나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났어. 할머니 혼자 가시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괜찮을 것 같아. 고마워 미순이. 같은 시간 미경 할머니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할머니, 여보, 당신 말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남은 시간 외롭지 않게 의미 있게 보내볼게요. 이렇게 박영수 할아버지와 김미경 할머니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자신들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 세상의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늦은 봄날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질지. 영수 할아버지와 미경 할머니가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들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항상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영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혼잣말로 오늘은 용기를 내보자. 미경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자. 하지만 평소 시간이 되어도 미경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뭐 하세요? 집에 가셔야죠. 미경 할머니 당황한 목소리. 민호야, 너 언제 왔니? 출장 중이라고 했잖아. 미경 할머니의 아들 민호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매일 공원에 나와서 어떤 남자와 시간을 보낸다는 소식을 이웃에게서 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매일 여기 나와서. 그것도 남자분과. 민호야, 그분은 좋은 분이야. 그냥 친구로. 친구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영수 할아버지는 멀리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경 할머니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분과 함께 있으면 아버지 생각도 덜 나고.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미경 할머니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공원을 떠났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벤치에 혼자 남아 손 안의 꽃다발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미경 할머니는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아 기다렸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혼자 주얼거렸습니다. 미경 할머니, 괜찮으신 걸까?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된 영수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미경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기억해서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 할머니 계신가요? 문을 연 것은 미경 할머니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을 찾으신다고요? 저는 공원에서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던 박영수라고 합니다. 며칠째 안 보여서 걱정이 돼요. 아, 그분이시군요. 죄송하지만 어머님은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외부분들을 뵐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집안에서 미경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지? 혹시 수진 이급희.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잘못 찾아온 분이에요.
영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공원에 나왔지만 예전만큼 기다리는 마음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성급했나. 우리 나이에 무슨 자식들 걱정만 늘려드렸구나.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미경 할머니의 아들 민호가 공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민호가 다소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 선생님이시죠? 영수 할아버지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당신은? 저는 김미경. 어머니의 아들 민호라고 합니다. 민호는 영수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네요. 영수 할아버지가 겸연쩍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방에만 계시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남자분과. 당연합니다. 저도 아들이 있다면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외로워하시는 줄 몰랐어요. 저희는 일에 바빠서.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수 할아버지가 다소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사랑 하시는 건가요? 우리 나이에 사랑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은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다시 어머니를 만나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 말을 듣는 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수 할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걸어오는 미경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많이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2주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아들이에요. 어머님을 정말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미경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이대로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할머니, 저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미경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는 미경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한강에 함께 가보고 싶어요. 한강요? 네, 예전에 미순 씨와 자주 가던 곳이 있어요. 할머니와도 함께 가보고 싶어서. 미경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에 다른 사람과 간다는 것이 괜찮을지. 할아버지, 괜찮을까요? 부인분과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 괜찮아요. 미순이도 할머니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자주 오던 벤치. 정말 좋은 곳이네요. 전망이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미순 할머니와의 추억을 들려주고 미경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 여기 와도 되는 건지 걱정됐어요. 미순이한테 미안할까봐. 미경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에게 죄송한 마음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미순이가 제게 바란 것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라는. 그때 갑자기 한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할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만 만나던 관계에서 벗어나 때로는 전시회에 가고 때로는 전통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3주가 지났습니다. 1편은 여기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2편을 기대해 주세요.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